안녕하세요.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1948년에 출범한 남북한 정부의 그 초대 내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 이범석 국무총리, 그리고 내각 강요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가 공통점이 그 독립운동가 출신입니다. 그 대통령, 부통령 국회에서 선출을 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 지명과 국회 동의를 거쳐서 임명했습니다. 그 내각 구성원들을 보면은 먼저 그 내무부 장관, 그 윤치영, 그리고 외무부 장관 장택상,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이범석 총리가 겸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윤치영은 그 윤보성과 윤치호 같은 집안이고 일본에 유학하고 또 미국에 가서 국제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택상은 일본 유학을 거쳐서 영국에서 또 추가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미군정 시기 수도경찰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재무부 장관 김도연, 법무부 장관 이인, 문교부 장관 안호상,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김도연 재무부 장관은 그 원래 한국민주당 소속 정치인입니다. 여기서 그 미국에 가서 경제학을 전공해가지고 이 재무 쪽에 밝았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인은 그 일본에 유학 가서 거기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미군정기에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교부 장관 안호상은 그 일민주의를 이론화한 그런 사람이고, 또 그 우리나라 홍익 인간의 교육 이념을 만든 어떤 교육계나 쪽에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방향을 잡는 데 기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 농림부 장관 조봉암, 상공부 장관 이명신, 그리고 사회부 장관 전진환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농림부 장관 조봉암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원래 공산주의자고 또 그 대한민국에서는 드물게 그 소련 모스크바에 유학하고 온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농지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공부 장관 이명신은 역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미국 조야에 인맥이 있는 나름대로 미국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부 장관 전진환, 이 사람도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이죠. 거기서 또 경제학을 전공하고 또 국제노동운동에 아주 활약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교통부 장관 민희식, 최신부 장관 윤석구, 민희식은 또 그 미군정 시기에 운수부장을 한 사람입니다. 역시 그런 그 미군정 때 활약한 사람이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대로 활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구는 그 군산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이렇게 군사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유일하게 김구 쪽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그 무임소 장관의 이윤영이라든지 또 지청천, 이런 두 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윤영은 그 평양에 있는 조선민주당, 그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에서 부당수를 하다가 그 탄압을 피해서 월남한 사람입니다. 지청천은 광복군 총사령관을 했죠. 그리고 총무처장 김병현, 이쪽도 조선민주당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보처장 김동성, 이 사람은 언론인이고, 법제처장 유진호는 고려대학교 교수를 했죠. 그런 그 우리 헌법 제정에 있어서 초기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이 되는데, 그것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늦은 9월 9일 날 북한이 그 초대 내각을
발표를 했죠. 결국은 이제 남쪽에서 하는 걸 보고 좀 이렇게 뒤에 따라왔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북한에서의 그런 그 내각 구성 방법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남쪽의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 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장관들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미국의 영향이나 간섭이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북한에서 초대 내각, 이것은 사실 김일성이가 수상이지만은 김일성이가 임명하고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이 그것에 그 북한 측의 입장이나 또 소련 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한 그런 안입니다. 남쪽에서는 그 장관이 19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22명입니다. 북한에서는 장관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고로 하나 알고 넘어갈 것은 북한에서는 우리 남쪽에서는 장관들이 정무적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의 경우에는 장관들이 행정 집행 권한만 있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정무적 판단은 공산당이 합니다. 공산당이 정치적 문제를 주로 다루고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각은 거의 집행 권한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보면은 수상 김일성, 부수상 겸 외무상 박헌영, 그리고 그냥 부수상의 홍명희, 또 부수상 겸 산업상의 김책입니다. 수상인 김일성과 부수상이자 산업상인 김책은 같은 그 계열입니다. 중국 만주에서 유격대 활동을 하고 소련 88 특별여단에 속해 있다가 1945년 9월 19일 해상으로 원산에 상륙해서 북한에 들어온 그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김일성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김책은 김일성의 그 측근이죠. 그 다음에 박헌영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파 공산주의자고, 또 해방 이후에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서 당수가 된 그런 인물인데, 월북해서 소련군 치하의 어떤 그런 공산정권 수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희는 계속해서 남쪽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중도 좌익으로서 그런 나름대로 그 좌우 합작이나 이런 데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북한을 선택했습니다. 1948년 4월 김구 김기식이 북한에 남북 협상하러 갈 때 남북 연석회의 참석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기서 연석회의 참가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수상 직함을 받았습니다. 그 밑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에는 그 장관 자리가 굉장히 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상이라고 부르고, 거기 이제 부수상이 있듯이 부상이 또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장관 대신에 상으로 부른다. 그것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정준택, 그리고 민족보위상의 최용건, 국가검열상의 김원봉, 우리 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준택은 원래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는 그 화학공장의 기사였고, 또 한편으로는 광산을 운영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련군 치하에서 굉장히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소련군이 이 정준택을 발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산업국장 자리를 맡기고 일을 많이 정준택에게 의지를 하고, 그래서 북한 공산정권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소련식 경제라는 게 중앙 집중식 경제 아닙니까? 중앙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배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준택의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북한군 총사령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사령관 겸 우리식으로 국방부 장관, 민족보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검열상 김원봉, 이 사람은 중국에서 의열단을 조직해서 일제에게 항거한 그런 독립운동가였는데, 서울에 돌아와서 결국 좀
원래 중국에서도 조금 좌편향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활동의 연장선에서 결국 북한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1948년 북한에서 연석회의가 열릴 때 참석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아마 자리를 보장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내무상 박일우, 농림상 박문규, 그리고 상업상 장시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무상 박일우는 그 중국 간도 지방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 사회주의 운동이 공산주의 활동으로 되면서 중국 예난에서 온 그 공산주의자들, 한인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그 계열이 돼 가지고 그 북한에 와서도 소련군을 도와서 공산정권 수립에 활약을 합니다. 주로 내무성 그 비밀 경찰을 관장하는 내무성 소속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이런 공안 통치하고 관계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농림상 박문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박문규는 남로당 소속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여운형 계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로당이 나중에 숙청당할 때도 그 박문규는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상 장시우 이 사람은 결국은 뭐 북한 국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활동하고 그랬지만은 돌아와서 북한 공산정권 수립에 기여를 하고 거기에서 이미 그 소련군 치하에서 상업 국장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력에 이어서 북한 공산정권에서도 이런 상업상을 자리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상 주영하, 재정상 최창희, 교육상 백남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통상 주영하는 토착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그 소련군 치하에서는 상당히 그 당에서도 조선노동당에서도 직함을 올리고 또 여기에서도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정상 최창익은 예난 계열입니다. 그 원래 그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 예난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결국 조선 독립동맹 그 예난계 공산주의자가 되어 가지고 북한에 와서 공산 정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인이 허정숙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상 백나무는 원래 그 남쪽에 있었습니다. 좌익, 그 중도 좌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정체가 좀 더 공산주의자에 가깝다는 것이 판명이 납니다. 이 사람도 그 1948년 북한의 연석회의 참가차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서 아마 그 다 면담을 했으니까 어떤 자리를 보장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신상 김정주, 사법상 이성엽, 문화선전상 허정수 이거 보겠습니다. 최신상 그 김정주는 천도교 목사로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천도교 청우당, 공산당의 우당이죠. 공산당 주위에서 복수정당제의 모습을 띄기 위해서 있는 사실 이름뿐인 정당입니다. 그 정당에 아마 대표로 자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법상 이성엽은 남쪽에서 올라간 남로당 출신입니다. 아주 박헌영에 아주 충실한 그런 박헌영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이고 6.25 때 또 서울시 임시인민위원장을 하면서 아주 우리 유엔군에 맞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문화선전상 허정수, 이 사람은 그 남편이 최창익입니다. 같이 일본으로 유학하고 또 중국에 가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허헌인데, 허헌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 장관 2인 아닙니까?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변호사를 한 사람입니다. 이 허은이 변호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그 변호했던,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변호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경사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노동상 허성택, 그리고 보건상 이병남, 도시경영상 이용, 무임소상 이경로. 여기 네 사람은 전부 다 그 1948년에 그 연석회의 참가차 평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거기서 장관 자리를 보장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허성택은 남노당 출신입니다. 남노당에서 전평, 그 정치적 총파업을 일으키고 그 신탁통치 찬성을 했던 그런 전위단체 아닙니까? 그 노동조합이긴 한데 거의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그런 조직입니다. 이 전평이 미군정 시기 남한에서 아주 큰 활약을 했죠. 좋지 않은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공산주의 지령에 따라서 총파업을 일으키고 대구 폭동을 일으킨 또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잡혀가지고 한 1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석회의 참가차 북한에 가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상 이병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경성제대, 거기서 나름대로 국내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의사가 됐는데 소아과 전문입니다. 근데 자경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연석회의 참가차 북한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의사이기 때문에 아마 보건상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용이라는 사람은 원래 국민당 군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이하게도 또 이런 남북 협상을 위해서 1948년에 연석회의 참가차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도시경영상이 됐습니다. 이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석회의 참가차 북한에 가서 돌아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남쪽에서는 특별히 계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계파로 그렇게 안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북한의 경우를 보면은 유격대 출신들, 김일성, 최용건, 김책, 이런 사람들이 딱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북한에서 내각에 김일성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렇게 김일성 그룹이 3명밖에 없느냐? 사실은 북한 군부에 다 있고 또 북한 당, 집권당 아닙니까?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이 내각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권력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남노당이 숫자가 좀 됩니다. 박헌영이라든지 박문규, 또 이승엽, 허성택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4명 정도 되고, 또 여기에 보면은 북한 국내 토착공산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석회의 참가자들입니다. 1948년까지 사실 남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북한 공산정권 수립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48년 4월 달에 북한에 갔는데 거기 가서 홍영희 부서상 되고, 김원봉 국가검열상, 백남은 또 교육상 되고, 그 다음에 허성택 노동상, 이병남 보건상, 이용 도시경영상, 이경로 무임소상, 이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아마 개별 면담을 통해서 북한이 이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련군 입장에서는 이 연석회의 참가해서 남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안배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나중에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 숙청됩니다. 이게 남노당은 1953년대에 이미 제일 먼저 숙청되고, 여기 또 제가 언급 못했습니다만 예난계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박일우, 최창익, 이런 사람들 50년대 후반부에 가서 또 다 숙청됩니다. 그리고 여기
토착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은 그 소련이 나름대로 그 안배를 해서 짜준 것이긴 한데 나중에 김일성의 그런 어떤 색깔이 짙어지면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현상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거의 숙청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모두 그 이승만에 반대하는 쪽으로 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승만 정부의 그 강요가 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그래서 다들 그 국회에 가서 이승만에 반대하는 그런 야당 쪽으로 정치인들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숙청하고 그러는 거는 없죠. 이렇게 남북한의 첫 그 면을 이렇게 구성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